10만 개, 바로 우리나라의 카페 매장 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카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거의 생존 게임에 가까워졌고요. 알바보다도 못 버는 사장님들이 수두룩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다들 카페를 못 차려서 난리일까요?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쾌적한 환경에서 우아하게 일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가져왔습니다. 카페처럼 우아하게 일할 수 있지만 수익성을 동시에 갖춘 프랜차이즈 탑4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랜차이즈는 차백도입니다. 차백도는 중국에서 건너온 버블티 브랜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버블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공차잖아요. 저도 공차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솔직히 버블티는 이제 중국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중국 버블티가 확실히 더 맛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은 버블티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카페 경쟁하는 것처럼 무한 경쟁하는 것이 중국의 버블티 시장입니다. 지금 세계의 매장 수 1위 프랜차이즈가 스타벅스도 아니고 맥도날드도 아니고요. 미쉐라는 중국의 버블티 프랜차이즈니까요. 뭐 말 다 했죠. 그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무래도 맛이나 기술이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가맹 사업을 시작한 브랜드가 바로 차백도인데요. 중국 매장 수가 무려 8,000개점. 엄청난 대형 프랜차이즈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지금 국내에서도 굉장히 핫해요. 요즘에 카페, 디저트 이쪽 분야에서는 가장 폼이 좋은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백도는 각 매장에서 직접 찻잎을 우려내고요. 밀크티에 들어가는 생과일도 직접 썰어서 나가고 있는데요. 찻잎은 우려낸 뒤 3시간, 과일은 썰고 나서 4시간이 지나면 폐기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맛하고 품질 관리에 굉장히 엄격한 브랜드라고 해요. 그만큼 일반 카페보다는 일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대신 카페보다 객단가도 높고 매출도 높고 수익성도 좋고요. 이 순간 창업을 했을 때 차백도가 일반 카페보다 돈이 되는 브랜드인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창업 비용은 조금 비싼 편이라 가지고 권리금 보증금 제외하고 2억 원 이상 들어가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유행성 아이템이 아닐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버블티 수요가 그렇게 꾸준하진 않거든요. 잠깐 유행했다가 말았다가 금방 내 떴다가 사라졌다가를 반복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차백도가 안정적인 브랜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 프랜차이즈는 레드버튼입니다. 레드버튼은 국내 1위 보드게임 카페인데요. 카페보다 운영이 훨씬 더 쉬운데 오히려 수익률은 더 좋은 대표적인 아이템이죠. 보드게임 카페가 운영이 쉬운 이유, 첫 번째는 시간당 요금을 받습니다. 그냥 공간 대여만 해주면 고객이 알아서 즐기고 오래 있으면 오래 있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이게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편하죠. 물론 간단한 음료나 식사료도 만들어야 하지만 일반 카페에 비하면 쉬엄쉬엄 한 번씩 만들면 되는 수준입니다. 보드게임 카페 운영이 쉬운 이유 두 번째는 고객에게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요즘에는 테이블마다 설치되어 있는 태블릿으로 보드게임 설명이 충분히 다 되어 있거든요. 굳이 사장님이 게임 방법을 설명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보드게임 카페가 운영이 쉬운 이유 세 번째는 룸입니다. 다 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장님과 고객이 마주칠 일 자체가 별로 없어요. 고객이 룸에 한번 들어가면 몇 시간 동안 안 나오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 이용요금은 쌓이는 거니까 그야말로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정말 매력적인 아이템인데요. 제가 보드게임 카페 중에서 굳이 레드버튼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 가맹 점수가 1등이기도 하고요. 여기가 생각보다 오래됐더라고요. 2017년에 가맹 사업을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10년이나 됐는데요. 더 놀라운 건 정보 공개서를 보면 폐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도 폐점이 하나도 없는 거 실화인가요? 보드게임 카페라고 하면은 사실 유행성일 것 같아가지고 불안감이 좀 드는 것도 사실인데요. 레드버튼은 오래됐고 폐점도 없고 가맹점 매출도 꾸준한 편입니다. 문제는
창업 비용이에요. 최소 50평 이상 필요하고 룸도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권리금 보증금을 제외한 창업 비용만 해도 3억 원 정도는 생각해야 되는데요. 보드게임 카페는 또 핫플레이스에만 들어가야 되니까요. 권리금 보증금도 비싸요. 그래서 최소 4억 원 이상은 있어야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근데 사실 투썸 플레이스 하나 창업하려고 해도 3, 4억 원 이상은 든단 말이죠. 그렇게 따지면 투썸 플레이스 창업하는 것보다는 레드버튼 창업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 자금에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요, 카페 창업만 보지 마시고 레드버튼을 비롯한 보드게임 카페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프랜차이즈는 그릭베리입니다. 그릭베리는 아사이볼 전문점인데요. 아사이볼이 뭔지 좀 생소하시죠? 이게 색깔만 보면 팥죽이나 초콜릿 스무디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게 아사이베리라는 열매로 만든 아사이볼입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디저트예요. 그 중에 그릭베리는 아사이볼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인데요. 그릭베리의 장점은 정말 명확합니다. 객단가가 엄청나게 높아요. 가장 저렴한 미끼 메뉴가 7,800원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 다른 카페 같으면 가장 비싼 음료도 7,800원이 안 되잖아요. 그릭베리는 미끼 메뉴가 7,800원, 그리고 기본 메뉴는 대부분 9,800원 이상입니다. 이건 뭐 최소 객단가가 10,000원 이상이니까요. 일반적인 카페보다 객단가가 3, 4배 이상은 높은 거죠. 그리고 운영도 상당히 쉬운 편이에요. 아사이볼은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레버만 내리면 자동으로 나오고요. 미리 준비해둔 과일 같은 재료를 얹어서 나가면 그만이니까요. 1분이면 10,000원짜리 메뉴가 뚝딱 나옵니다. 객단가가 높고 일이 쉽다.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도 낮아지겠죠. 그만큼 일반 카페에 비해서 수익성도 좋은 편이에요. 쉽고 돈 되고 창업 비용은 일반 카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건 뭐 매출만 높다면 너무 매력적인 아이템이죠. 다만 이 아사이볼이라는 게 사장님 입장에서는 비싸서 좋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비싸서 부담되는 가격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소비가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일반적인 카페보다는 훨씬 더 신중하게 상권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브랜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프랜차이즈는 SLB 샐러드입니다. 샐러드를 안 좋아하는 제가 유일하게 제 돈 주고 사 먹는 게 SLB 샐러드인데요. 이게 샐러드는 샐러드인데 되게 독특해요. 거의 한식에 가까운 샐러드라서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는 맛입니다. 메뉴를 보면 고추장 불고기 포케, 소불고기 파스타, 제주도 흑돼지 샐러드, 이렇게 한식에 기반을 둔 메뉴가 주를 이루고요. 닭가슴살이나 연어 샐러드 등 기본적인 샐러드도 당연히 메뉴에 있습니다. 샐러드가 원래 대중적인 음식이 아니고 먹는 사람만 먹는 음식이잖아요. 보통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분들이 많이 드시죠. 그런데 SLB 샐러드는 누구나 언제든 샐러드를 즐길 수 있도록 샐러드를 가장 대중적으로 해석한 브랜드예요. 한식 컨셉의 K-샐러드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식단 관리를 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그냥 맛있는 한 끼를 원하는 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샐러드집입니다. 호불호 없이 건강함을 챙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샐러드집이 아닌가 싶어요. 이 샐러드라는 게 참 매력적인 아이템이거든요. 주방에 불도 없고 기름도 없고요. 대부분의 재료는 미리 준비해 놓은 거를 소분해서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외식업 중에서 가장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게다가 셀프 서비스로 고객의 음식을 받아가고 퇴식하는 것까지 다 알아서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 직원이 없어도 운영이 가능하고요. 혼자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일이 쉽고 깔끔하다 보니까 샐러드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아이템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즘 샐러드집도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 샐러드집들을 보면은 사실 다 비슷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 재료가 생야채인데 생야채로는 변별력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샐러드집인데 간을 세게 할 수도 없으니까 맛에서도 변별력을 주기가 어렵죠. 그 중에서 그래도 SLB 샐러드는 K-샐러드라는 포지션으로 대중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잘 잡은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브랜드 중에서 가장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브랜드고요. 내가 생계형 창업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브랜드라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카페 대신 할 만한 프랜차이즈 탑4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제가 이 브랜드를
창업하라고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아무리 제가 말려도 카페 창업을 할 분들은 다들 하시니까 카페만 보지 마시고 다른 대안들도 한번 폭넓게 검토해 보시라는 의미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